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1강 수업입니다. 그죠? 우리 41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찰학 강론에서 생활안전 경찰활동을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생활안전 경찰활동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협력방범 업무에서 중요한 법률이 바로 경비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비업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40강 수업에서는 생활 질서 업무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질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법률은 첫 번째로 경범죄처벌법, 그리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협력방범 업무에서는 경비업법, 자, 그리고 생활질서 업무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우선순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41강 수업에서는요, 생활안전 경찰활동의 영역에서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 그리고 이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을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는 전체가 모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소년법이 있죠. 자,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실종 아동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말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법률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와 관련된 생활안전 경찰 활동은 여러분들 이 경찰학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는 출제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꼼꼼하게 봐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될 텐데 범위는 상당히 넓죠.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기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지역적인 영역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요. 기출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영역들이 또 반복돼서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에 대한 기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46페이지에 문제 563번 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시작할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아시고 출발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의 핵심은 이 각각의 법률에 보면 연령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상의 다양한 연령 규정들, 여러분들 이 연령 규정들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연령 규정을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간단하게 암기하는 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연령 규정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 19세 미만과 18세 미만으로 크게 구별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19세 미만을 연령 규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년법상의 소년은 여러분들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법상의 소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청소년도 여러분들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도 여러분들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9세 미만 연령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죠. 소년법상의 소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19세 미만으로 연령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종아동 등의 보호법인데, 실종아동 등, 그래서 여러분들 실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무조건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종아동 등 보호법에서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규정하면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등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18세 미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18세 미만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자,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야기하는 아동 등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상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법률상의 연령 규정들, 여러분 그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죠. 18세 미만인 자, 19세 미만인 자로 크게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외우면 된다. 그래서 18세 미만인 자는 실종아동 등, 실종 당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 등. 자, 이렇게 18세 미만인 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19세 미만의 자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전제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63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563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동 청소년은 연령 규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연령 규정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19세 미만인 자를 아동 청소년이라고 한다. 자, 그거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해당 법률에서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자,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냐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외우시면 되겠습니까? 개수가 적은 걸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4가지만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다. 1번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그리고 강제추행 등의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착취물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수입, 수출 등도 여러분들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매매 행위 그 자체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도 여러분들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4가지만 외우시면 되고 이 4가지 이외의 사유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바탕으로 563번을 풀어보면 1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여러분들 이것은 미수범 처벌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장소 제공 행위니까.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자, 여러분들 이 경우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잖아요. 성을 사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매매 행위가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알선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매매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수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업소에 고용하도록 한 자. 이것도 여러분 매매 강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63번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4가지만 외우시면 이러한 문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56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564번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64번에 보시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가정폭력의 유형. 여러분들 이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셔야 할 건 가정폭력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4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가정폭력 범죄로 인정되는 유형, 가정폭력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유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는 가정폭력 범죄로 불인정되는 경우를 암기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암기 팁 간단합니다. 1번. 여러분, 살인이 가정폭력입니까? 살인은 그냥 살인이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강도. 여러분, 강도가 가정폭력입니까? 강도는 그 자체로 강도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강도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경제적 범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경제적 범죄는 폭력 아니죠. 따라서 가정폭력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도, 여러분 절도는 당연히 가정폭력 아닙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기도 폭력 아니죠. 상식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횡령, 배임도 경제적 범죄지 여러분들 가정폭력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꼭 외워주세요. 뭐냐면 약취 그리고 유인. 여러분들 이 약취 유인은 여러분들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취 유인은 별도로 1번, 2번은 상식적인 거고요. 약취 유인을 일단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는 업무 방해 등. 그러니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정폭력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방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또 하나 외워두셔야 될 건 바로 인질 강요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질 강요는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질 강요는 별도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손괴죄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반 손괴, 자, 그리고 재물 손괴, 이러한 것들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데 손괴죄 중에서 중손괴죄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각종 치사상죄는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라 치사상, 죽음과 상해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로 보지 않고 그냥 치사상죄 별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암기할 게 있고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꼭 암기하셔야 될 것, 약취 유인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질 강요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손괴죄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확실히 외워 놓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확실히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드리는 암기 팁입니다. 약취유인, 인질강요, 중손괴죄만 별도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64번을 보면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볼까요, 여러분? 공갈,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죠. 퇴거불응, 해당하죠. 주거신체수색, 해당하죠. 중손괴죄, 자, 여러분들
약취유인, 인질 강요, 중손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는 해당하죠. 준강금죄 해당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약취유인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특수강금죄. 여러분 감금죄는 다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아동혹사죄도 가정폭력에 해당하죠. 물론 아동혹사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파악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56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 보호법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 규정 몇 세 미만이었죠? 19세 미만이었죠. 여러분들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올리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청소년 유해행위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들 이것도 청소년 유해행위를 모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는 거 유해행위죠. 구걸행위 맞죠? 자, 다음 여러분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거 음란행위 당연히 유해한 행위죠. 자, 다음 여러분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일종의 호객행위죠. 여러분 이것도 청소년 유해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라번을 보세요.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 카페나 다방 같은 곳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자, 여러분들 청소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직업활동, 영리활동 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유해행위 아닙니다. 다만 이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해당 카페나 다방 등에서 하면 되는데 소위 말하는 티켓걸 외부로 차를 배달해서 접대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청소년 유해행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단순히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여러분들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말을 보시면 남녀 혼숙행위 여러분 이거 청소년 유해행위죠. 숙박업상에서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발을 보시면 접객행위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는 행위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청소년 유해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청소년 유해행위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유해행위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총 몇 개입니까? 바로 5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참고 내용을 적어 놓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각각의 청소년 유해행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있죠. 몇 년 이상 징역, 몇 년 이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처벌 규정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역적으로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6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종 아동 등과 관련된 보호법, 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여러분 이렇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죠.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이것도요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용어 규정인데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발견지입니다. 여러분들 발견지라는 용어가 나오면 실종 아동 등이 발견된 장소일 것 같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발견된 장소,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견지 이꼬르 보호 중인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발견지란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이해되시나요?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역시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딱 보니까 발견지 이꼬르 보호 중인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꼬르 그러니까 공식을 잘 성립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여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첫 번째 실종 아동 등 실종 당시 18세 미만자, 직접 자폐성 정신적 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를 말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출인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시설 무연고자 그러니까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자 이 세 종류가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여러분들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보관기간 여러분들 이것은 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년의 경우에는 누구를 10년간 보관하냐면 여러분들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러한 사람들을 10년간 보관합니다. 치매 환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실종 아동 등 대상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실종 아동 등 대상을 상대로 여러분들 위치 정보 조회를 통해서 신속히 발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112 신고 처리 관련해서도 범죄와 관련된 특히 범죄인, 범죄 수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위치 정보 조회를 할 수가 없었죠. 실종 아동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 정보 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567번 문제입니다. 자,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예, 현재까지 문제 없습니다. 체포, 감금, 협박, 강간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여러분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좀 아쉽지만 각각의 종류를 일일이 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 지문을 보면 가정폭력범죄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가는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음을 보시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경우, 여러분 이거 고소권 특례 규정이거든요. 고소할 수 없다? 여러분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경우에 여러분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광범위하게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역시 고소권자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지정해 줘야 되느냐? 언제 지정해 줘야 되느냐? 1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7일 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검사의 고소권자 지정은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음을 보시면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이 여러분 역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을 보면 아동 맞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라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나, 다, 라 총 3개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법률상으로는 대부분 6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56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동학대 범죄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연령 규정은 아동 등 몇 세 미만이었습니까? 당연히 18세 미만이었죠.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응급조치상의 격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응급조치상의 격리는 시간 규정이 72시간이죠. 그런데 여기는 48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쉽죠?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응급조치상의 격리기간, 여러분 대부분 다 72시간 이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 긴급성, 그래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그리고 신청에 의하여 긴급 임시 조치할 수 있죠.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 조치, 그건 여러분들 아동학대 행위자의 일정한 신체상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조치 맞습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응급조치상의 격리 72시간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569번 보겠습니다. 자, 소년법. 여러분 소년법에서 이야기하는 연령 규정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19세 미만인 자주.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년법의 연령 규정 자체는 19세 미만이지만
이 소년도 여러분들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범죄소년. 맞죠, 여러분? 두 번째는 촉법소년. 아주 뜨거운 감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범소년.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별 기준 쉽습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플러스 형벌 법령 위반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 상당히 쉽죠? 자, 여러분 촉법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10세 이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플러스 형벌법령 위반자.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중에서 형벌법령 위반자가 아니라 우려자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우려를 할 행위가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가한 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다. 우범소년 이야기하는 거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여러분들 형벌법령 위반자가 아니고 우범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음을 보시면 소년부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이송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음도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을 보시면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 맞죠?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자, 그리고 현재 감호자. 여러분들 다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항을 보시면 징역 또는 금고 범죄소년이네요. 자,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일반 교도소 안에 분리된 장소. 예, 여러분 맞죠? 소년이 범죄 사건을 저질러서 징역 또는 금고를 받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교도소 가야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소년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서 분리된 장소, 이러한 곳에서 형을 집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이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 안에서 분리가 아니라 일반 교도소 안에 여러분들 분리가 아닌 상태에서도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촉법소년,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경찰청에 송치한다? 여러분들 이 경우는 형벌법령 범죄 사건이 아니고 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2번 한 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법률 규정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것이 자주 출제되는지 논점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본서 또는 요약서를 통해서 재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570번입니다. 여러분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 참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다 외우려니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실종이라는 것과 아동이라는 것을, 아동 등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간인 것 같으면 거의 대부분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의무자를 총 6가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여러분 아동 등을 관리하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여러분 아동 등에서 뭐 노인 이러한 것도 관리하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여러분 청소년 19세 미만이고 실종 아동 등은 18세 미만이니까 18세 미만은 중첩되죠. 그러니까 신고 의무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고 있으면 역시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닌 것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참 이러한 신고 의무자까지 다 외워야 하는가?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571번 보겠습니다. 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옳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보호시설. 여러분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시설은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플러스 비인가 사복시설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광범위하게 실종 아동 등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고 의무자는요,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종사자 있죠. 그 시설의 장이 아닌 종사자도 여러분들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여러분들 실종 아동 등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경찰기관은 지체 없이 수색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범죄와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위치정보 조회인데 위치정보 조회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였죠?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범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X죠. 문제풀이 간단하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옳은 것은 여러분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72번 볼게요. 자,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쉽잖아요. 제가 암기 팁 가르쳐 드렸죠. 자, 폭행죄,
체포죄, 모욕죄, 유기죄, 맞죠? 주거침입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중손괴죄는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기죄, 사기죄는 경제적인 범죄죠. X죠. 협박죄. 자,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처음에 분류해서 암기하는 게 어렵지 제가 말씀드린 암기 팁대로 한 번만 제대로 외워 놓으시면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진짜 빨리 풀죠. 여러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빨리 풀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절대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암기 팁대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573번입니다. 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옳은 것 한번 살펴볼까요? 아동이란 19세 미만 여러분들 X죠. 18세 미만이죠. 자, 다음 여러분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즉시 출동해야죠. O죠. 그런데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 즉시 응급조치 해야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응급조치의 유형을 물어보네요. 여러분들 이 아동학대 범죄 여러분 이거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아동학대 범죄 응급조치 유형은 4가지입니다. 여러분 4가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번 행위 제지입니다. 여러분 도착하면 현장에서 바로 학대 행위 제지해야죠.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격리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72시간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피해 아동이 있잖아요. 맞았거나,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보호시설 인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맞았잖아요. 그리고 다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의료기관 인도입니다. 치료해야 되니까.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맞았으니까, 아니면 학대당했으니까 보호시설. 치료해야 되니까 의료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 및 교육위탁이에요. 여러분들, 상담은 누가 받아야 돼요? 교육은 누가 받아야 돼요?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아야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아동학대 행위자가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임시조치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판사의 임시조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이죠. 그래서 X.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총 몇 개입니까? 바로 2개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574번입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 자, 연령 규정.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19세 미만이었죠. 자, 청소년 유해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성적 접대 행위 및
알선 매기행위 유행이 맞죠? 음란행위 유행이 맞죠?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소위 티켓걸이라는 개념이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여러분 이건 뭡니까? 유해행위가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 성폭력 범죄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유해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유해행위라는 건요. 성폭력 범죄에는 다다른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협박, 폭행으로 구강 항문 등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그 자체는 여러분 성폭력 범죄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57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다음 여러분 575번 보겠습니다. 자,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옳은 것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연령 규정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여러분, 아동 등, 실종 아동 등. 자, 여러분들, 일단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여러분들, 장기 실종 아동 등. 여러분들, 장기 실종 아동 등은요. 여러분들 신고 접수 후로부터 48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발견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꼬르 보호 중인 장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발견한 장소라고 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을을 보시면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있었죠.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보호시설 무연고자 그러니까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세 가지 종류였고요. 변사자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아닙니다. 즉 신원불상자 아닙니다. X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발견자. 여러분 미발견자는 발견할 때까지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보관해야죠. 상식이죠.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읍, 미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41강 수업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경찰 업무를 계속적으로 풀어보았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42강 수업에서 또 여러분들 41강 수업에 이어서 계속적인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 기출문제를 풀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1강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42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